머리가 좀 잘렸군요. 네. 자, 국제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 우리가, 요 긴 문장을 하나로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자협. 네, 바자협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 이 협회에서는요, 바른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로 저희가 전국민 바른자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2015년 헤럴드 경제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들인데요. 바른 체형과 자세에 대한 열띤 강연을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전국의 곳곳에 다니시면서 우리 전 국민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문화 캠페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벌써 23년이죠. 약 한 10년간 네,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슬리밍고 그룹 산하의 직영 매장에서는 매달 한 달에 2번씩 바른자세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인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무료 특강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어떤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계시죠. 마스터님들이 수석 마스터님 또 우리 마스터 두 분께서 전국을 도우시면서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023년 10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국제바른자세 습관지도사 협회의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의 바탕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슬리밍고의 대표이신 대표 두 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진행을 해왔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사단법인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창립 총회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 협회원으로서 함께 가입도 해 주시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왼쪽에 두 대표님 보이시죠? 자, 저희가 그러면서 2023년에는 굉장히 더 본격적으로 이 창립과 함께 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전 국민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방송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 머리가 가렵군요. 예, 우리 잘생기신 우리 수석 마스터이신 그리고 바른자세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주성 마스터님이 어서 옵쇼라고 하는 경인 방송에 나가셔서 이 방송에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방송을 하셨죠. 이렇게 저희가 이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을 하고 협회를 만든 이유는 지금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이 당장 바로 즉시 시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근골계 질환이 현장에서 생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에 관한 가슴 아픈 일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학습하듯이 줌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또 남는 시간들에 아이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 모든 생활이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20대 미만의 근골격계 환자에 관한 통계가 건심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었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환자들이 더 급격히 늘어났고 또 이 청소년에 관한 문화 캠페인이 빨리 속히 지금 다시 들어가도 돼요. 잠시만요. 여기 안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맞아, 어떤 거요? 네, 잠시만요. 이게 방송 사고가 있는데요. 네, 얼른 끊어가세요. 네. 네. 이 청소년들의 이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이 문화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청소년들의 이 척추 그리고 이 거북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성장을 저해하고 성격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성적을 떨어뜨리는 이 근골격계의 질환들을 우리 아이들이 빨리 이 문화 캠페인을 통해서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이 시작은 또 몽골에서도 또 우리 이주성 마스터님을 통해서 몽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또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2023년 8월에 첫 번째 청소년들의 이 문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서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첫 번째로 이 문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성장 체형 검사를 학교에서 합니다라고 하며 통신문을 보내서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이렇게 측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학생들의 체육 시간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우리 청소년들, 영서중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 갖기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세 측정을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우리 이날 측정을 바른 자세 캠페인을 하며 측정을 했던 모습들인데요. 먼저 가정에다가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기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꽤 이 설문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있었고요.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파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져서요. 그래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우리 측정복을 입고 마스터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협회에 있는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1대1로 아이들과 함께 이 측정 결과지를 놓고 지금 목이 아픈 이유 그리고 이 목이 아픈 이유를 해결을 하려면 일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를 들면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지 말 것, 가방으로 한쪽으로 매지 말 것. 물론 일상에서 부모님에게도 아마 듣는 잔소리일 텐데 그것을 이 결과지를 놓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해주니 바로 앉는 자세가 고쳐지고요. 그리고 서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을 땐 이렇게 앉으라고 하셨지, 서 있을 땐 짝다리 짚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의 일상에서 이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거. 컴퓨터를 볼 때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에도 눈높이에 맞춰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설문지와 측정과 결과지를 놓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저희가 영서중학교에 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시작을 했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한 150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을 종일토록 측정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하고 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편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결과지를 일들이 있었던 게, 그날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결과지를 한번 보니 증상이 사실 여기서 미미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이 없는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북목,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거북목. 아이들이 거북목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어깨에 우리가 뭐 거북이 2마리 얹은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요추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 뇌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북목의 증상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죠. 우리 마스터님들이 계속 이 설명을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거북목에 해당이 안 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 측만증은 남학생들 52명에 11명이 측만증이 있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이 퍼센티지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오다리, 그 다음에 X다리까지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특히 남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학생들 한번 보실까요? 여학생들 70명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 한 명도 거북목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측만증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학생 52명에 11명이었다면 여학생 70명에는 41명, 50%가 넘어가죠. 50%가 넘어가는 여학생들이 측만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 운동량도 근육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측만의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의 청소년 편, 1탄으로 청소년 편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이 OBS 방송국에서 뉴스로도 이렇게 또 자세 교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는 뉴스로도 또 내보내 주시기도 하셨죠.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정말 우리 이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 바른 자세가 일상에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자세를 어느 곳에서나 고쳐주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대한태권도 체육관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 청소년 편으로 태권도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학원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요. 이 태권도 학원에서는 그냥 태권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몸, 바른 생각,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는지, 나라에 어떻게 충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해주고 알려주는 곳이 태권도 학원이었습니다. 이 지금 빨간색 티셔츠를 하신 분이 이 태권도장의 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매일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정말 이런 바른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해도,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른 자세를 갖지 않아서 자세로 인해서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건 제가 아무리 운동을 가르쳐 줘도 바로 돌아가지 않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살아가야 당신이 알려주는 이 태권도가 정말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운동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예뻤어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역시 측정복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결과지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측정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이 결과지를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그 상태에서 자세를 고쳐 앉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냐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전국체전에 이렇게 태권도 협회가 이 진행을 하는 전국체전의 장흥실내 체육관에 가서 태권도 경기장에 가서요. 선수단을 또 전부 응원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라북도 선수단에 저희가 짐을 꾸리고 이렇게 지금 태권도 이 전국체전에 대회에 이렇게 나온 태권도 선수단에게 이렇게 스포츠 타올을 증정을 하면서 태권도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하는 이런 일도 저희가 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모시고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서울경기지사팀에서는 인왕시장에 가서, 홍은동에 있는 인왕시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에게 바른 자세 갖기 문화 캠페인을 또 이렇게 진행을 또 해봤습니다. 지난주였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어린이 편으로 저희가 진행한 수원 어린이집 부모 교육과 함께 우리 수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또 자세 측정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요게 지금 밴드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의 소리가 아주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수원 어린이집 부모 교육을 진행을 또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12월에는 여기는 지금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는 SMP 기독 어린이집인데요. 이곳에 가서 저희가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어린이 편 두 번째 또 시간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을 때 울먹울먹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경비도 만만치 않고 제주도까지 내려오셔서 이런 거를 하시려면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저희는 엄마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도 될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런 전 국민들이 바른 자세 만드는 거에 대한 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회사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의 자세 측정을 하며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려면 측정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부모님들이
인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일상에서 엄마들이 먼저, 아빠들이 먼저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한 일들이지만 또 이렇게 SNP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아직 진행도 안 했는데. 그래서 12월 5일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1월 달도 이미 예정이 잡아져 있어요. 1월 2일과 3일. 여기는 또 왜 양일간이냐면 여기 전교생이 250명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을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측정을 하고 측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아이들을 싹 모아서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운동법이랄지 자세 갖추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50명을 하려고 보니 이틀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 되었고 또 여기 중학교에 계시는 교직원 또 함께 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본인들도 한번 해보고 싶노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 교직원까지도 측정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까지 지금 한 달에 한 개씩 차근차근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바른 자세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측정 결과지에 따라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면서 운동법도 알려드리는 이런 문화 캠페인을 저희가 국제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한번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저희 마스터님들 그리고 제가 부회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250명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저희 직영점이 하루 이틀 정도는 문을 닫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 다음에 뭐 한 두 군데 정도, 한 군데 정도 매장을 문을 닫고 움직여야 되는 산출되는 금액들 이런 거를 따지면 일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저희는 아무 곳에서도 후원을 받는 것이 없지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슬리밍고 그룹에서 받습니다. 네, 그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들이 들어갈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이 일상에서의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을 이렇게 저희가 국제 바른 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바른 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에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습관 지도사라고 하는 이 창직을 통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곳곳에서 어떤 분들은 복지관에서, 어떤 분들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또 뭐 어떤 분들은 기업체에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라고 하는 자격으로, 혹은 또 바른자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 이런 캠페인을 또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창직되어지는 이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돈을 벌면서도 그리고 또 가치가 있으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지금 오늘 출첵에 오신 누구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앞서서 협회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저희가 뭐 협회에서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좀 방법이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또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문성중학교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또 우리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들이 가셔서 해주시면 또 일상에서 평소에는 또 습관 지도사로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슴 뜨거워지는 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든지 기왕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나 다 박수 쳐주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출첵에는 저를 이제 아마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제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의 소개도 여러분들에게 출첵을 통해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출첵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하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고자 오늘 출첵의 일부를 제가 담당하며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혹시 국제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각 매장에 있는 점장님들 혹은 저기 직영점에 계시는 우리 점장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저하고 바로 연결도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점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궁금한 걸 또 해결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제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를 소개하는 걸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른자세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원이신 김기범 연구원께서 무조건 성공한 마인드가 장착되는 30일의 기적, 네, 기가 막힌 마인드셋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오늘 바로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 황금역점에 있는 점장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우습기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잘하고 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해요. 아마 11월 13일, 14일 그때쯤에 제가 한번 이걸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화면 공유부터 일단 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화면? 제가 이거 준비는 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앞에 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고요. 무조건 성공한 마인드가 장착되는 30일의 기적. 이게 원래 66일이었어요. 원래는 습관이 최소한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66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갖다 지어낸 게 아니고 습관 전문가, 그렇게 습관을 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66일입니다. 66일 최소한 뭔가를 하나 꾸준하게 하시면 없었던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앞전에 이거 얘기 드렸었던 거지만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게 태어나 있습니다. 흙수저나 금수저나 이렇게 좀 불공평한 일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에 다니고 있는 그냥 자식 그런 쪽에서 태어나면 크게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그 생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힘드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랑 합리화랑 다 얘기를 해요. 자기 상황이랑.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해 나갈 길이 있어요. 분명 생각해 나가고 나면 어떤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노하우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련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저는 이게 생각적인 부분이 인생의 한 98%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센스랑 뭐 타고난 감각, 타고난 운동신경 그런 게 있겠죠.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1%, 2%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었는 거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지만 당신이 평범한 삶을 원하시고 평범한 행동을 하신다면 똑같은 일상생활을 반복하시면서 살아가겠죠. 또 다른 뭔가 도전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뭔가를 한 개 한 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의 구조를 잘 모른다든지 사업의 구조를 모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 개 한 개씩 맞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별로 조금씩 내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것들을 연습해서 익혀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 이것 때문이었어요. 살을 빼본 경험. 이것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그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은 왜 그렇지? 어떤 생각적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왼쪽에 있었을 때, 왼쪽에 그 뚱뚱한 제 몸의 상태가 있었을 때, 제가 체중계 100kg이 넘어가면은, 나는 체중을 뺄 거야.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나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동기부여를 좀 한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좀 마인드나 생각적인 부분을 많이 다지게 됐던 계기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시는 거는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행동을 안 하시는 이유, 뭔지를 알고 계시나요?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기부여 얘기 많이 하죠. 맞죠?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그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 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제 어깨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와이프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약도 지금 1년 이상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좀 더 단련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게 조금 간절함이 생겼어요. 간절함. 여러분들한테 간절함이 없으면 새로운 도전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봤을 때. 어떤 간절함이 생기려면 무조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배부르게 먹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는데 간절함이 뭐가 있겠어요? 도전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간절함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아니면 없으면 간절함을 만드세요. 제가 글쓰기 할 때,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다지기 위해서 독서랑 글쓰기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실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글쓰기를 많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못 쓰시는 분들은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글을 못 쓰면 옆에 칼을 하나 놔두시라고 얘기했어요. 칼을 놔두고 칼을 손에 찌를 각오를 하고 쓰시라고. 아니면은
30일 뒤에 누군가 총을 겨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런 동기가 절박함이 없으면 그런 건 절대 행동 안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발전은 없습니다. 도전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간절함이 저를 지금까지 조금 마인드 세팅을 키워주고 단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국가 자격증도 한 뭐 7, 8개 이렇게 있고요. 3D 프린터로 그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제 나름의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좀 다졌었어요. 그래서 미니언즈 모기 퇴치기 저런 것도 제가 기판을 뜯어가지고 안에 뭐 구조나 이런 것들 다 봐가면서 붙여서 제 미니언즈라는 캐릭터로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깊이 있게 파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먹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이렇게 3D 펜으로 뭔가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와, 이 사람이랑 나랑 퀄리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 정도를 이렇게 했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6년을 했더라고요. 6년을. 3D 펜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마 3D 펜을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교하게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 저 피카츄 하나 만드는데 일반인 제가 한 못해도 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저렇게 만드시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왜 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만들 때 좀 저렇게 하려면 원래 저 사람은 잘 되나 보다. 원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와, 저 사람 원래 이제 타고난 센스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의지나 신념이나 그런 게 확고한 분이라서 계속 그 길을 밀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뭔가를 이제 파고들면은 길이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때부터 이거를 조금 사실 놨었거든요. 이거를 놓고 그냥 이건 난 아닌 것 같다 해서 이걸 또 포기했었어요.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좀 생각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멘탈이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읽었던 책들이 자기계발, 동기부여, 그 다음에 뭐 글쓰기 책들도 한 5권에서 10권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 이런 것들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스승님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글 쓰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 여기도 지금 여기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 카네기라는 여기 책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행복론. 행복론을 아마 읽으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많이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좀 답을 찾았고 저만의 좀 확신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한계를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저만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었고 독서 모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사람 수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책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 모임 안에서도 전 이렇게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크게 좀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3명 이상이 모이면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앞에 나서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은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쌓다 보니까 뭐 이렇게 후기도 받게 됐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많이 남겨놨었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을 때가 아마 여기까지 얘기 드렸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그 기업학교 이런 곳에 나가서 제가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뭐 크게 저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거나 뭐 물리치료사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이제 알고 여기서 그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나 우리 컨텐츠가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익히고 저도 별도로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지금
앞에 나가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했었었고요. 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식 차트 같죠? 코인 같지 않습니까? 맞죠? 네. 여기 보시면 10월 2일부터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월 26일이죠. 27일인가요? 아, 28일이네. 일주일에 3,500건의 이제 조회를 발생시켰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는 약 다시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 정도 했는데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블로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제가 쌓아 나가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해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희 옆에 그 수성점에 있는 같이 직원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이제는 막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냥 하고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앉아서 그렇게 글 쓰고 있는 게 사실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단련이 돼서 괜찮은데 그럼에도 매일 4천자, 5천자의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4천자, 5천자씩 매일 쓰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지만 저는 해보니까 할 수 있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블로그를 진행을 하고 있네 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사람은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스스로도 고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 원래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가 고장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개의 과목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원래 그렇고, 나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고, MBTI 뭐 E고 T고 P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P도 아니고 E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MBTI에 저를 국한되게 만들기가 싫어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좀 많이 하고 단련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마인드가 바뀌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뭐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일 텐데 저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 생각이 많이 바뀌면은 그 사고가 확장이 되고 그 사고가 확장되면 그 사람의 이제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사고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똑같잖아요. 이 물 하나 지금 물 하나 보이시죠? 이거 물. 물이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보는 관점이 더 확 트일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관점이 많이 바뀌고 행동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이룬 이유는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 수성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때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저는 한 20군데 제안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20군데를 갔는데 제안서를 다 이제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금 아파트 이제 그 입주민 대상으로 한번 하면은 비대칭 측정할 때 좋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외주업체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땡이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더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그림을 표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실 우리는 배 하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저 보물섬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 하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중간에 가는 길목에서는 뭐 제가 SNS를 많이 하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거 다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해서 뭐 요즘엔 돈을 얼마 벌었다, 개인 사업을 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다. 그리고 뭐 연애를 잘하고 뭐 취집을 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것부터 먼저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마인드를 좀 단련하고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놓인 그 상황에 대해서 각각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PPT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지인분이 좀 많이 행동이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사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좀 많이 장착을 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의 하루를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시간 어디에 쓰고 계신지, 어디에 낭비되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움직이는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항상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에 시간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한 거에 대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이라도 써서 그것들을 내가 단련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익히고 학습하고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앞전에 지금 그 앞에 PPT 보셨듯이 그 슬라이드, 조회수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잖아요. 그 밑에 각이 바닥에서 막 길 때까지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글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 쓰는 게 엄청 고달프고 힘들었었어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 방향이 확신이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거든. 맞잖아요. 다 걱정이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좀 이게 추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진짜 내가 그걸로 내가 원하는 그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슬리밍고든 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간적 자유를 만약에 지금 목표로 두고 계시다. 경제적 자유 두고 계시다. 그러면 재테크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 뭔가를 하나를 시간을 쓰고 있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만약에 그게 힘들다. 저는 글 쓰는데 소질이 없었어요. 글 쓰는데 지금이야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 잘 쓰고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켰지만 저 처음에 글 쓸 때 2,000자 글 쓰는데 10시간 썼습니다. 어떤 분은 2시간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루려고 하면 그 시간을 많이 쓰세요. 남들보다 못하면 그 시간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 안 되네. 힘든 애가 아니고 시간을 많이 써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안 된다가 아니고. 맞잖아요. 유튜브에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뭐 엄청나게 뛰어난 두뇌를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어요.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무조건. 미친 듯이 갈아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뭐 저는 그냥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과 시간, 그 무조건 그렇게 쓰세요. 행동이 그렇게 느려. 그러면 시간을 갈아넣고 내가 거기에 단련하는 그 무기를 더 단련하세요. 별 수 있나요? 남들 앞에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힘드시면 10시간 하세요. 하루 이틀 계속 하세요. 연습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지만 시간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왜 잘 안 되냐고 이래 보면 머리가 꽉 차게 있어요. 이상한 게 많단 말이에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애한테 뭐 도시락 반찬을 오늘 챙겨줬는데 그게 맛있을지, 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하도 많아. 맞죠? 우리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은 저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내가 목표랑 가는데 이게 일치하나요? 그게 시간이? 머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머리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 목표를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머리가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머리부터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시라고. 생각을 비워야 그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한 발짝 못 다가가요. 제가 지금 틀어드리는 이 영상 보고서도 아마 이게 불이 지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그냥 원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틀어드리는 영상 보시고 아마 좀 마음이 바뀌실 수 있는지, 오늘 하루 지금 이거 보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 딱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내가 그냥 의 단어로 꼽는 영어 단어 패션 아닙니까? 패션. 미친 자는 성공합니다. 미친 자는 또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오직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진정한 미친 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바로 패션이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믿고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 개인 좌우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미쳐본 적이 있나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남만큼 대충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지성, 김연아, 그들은 10대 때 미쳐봤습니다. 저는 공부에 미쳐봤습니다. 영어 사전을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애들보다 단어에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대 때 미쳐본 적이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젊었을 때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본 적이 있는가? 몰입해본 적이 있는가? 나한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미쳐라. 잘 안 된다라면은 미친 척이라도 해라. 자꾸만 미친 척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미치게 되고, 완전히 미치면 꿈꾸는 성공에 미치게 될 것이다. 미치는 것도 노력이다. 내가 오늘 그게 돌파가 잘 안 된다고. 근데 미친 듯이 그걸 해.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돌파되는 지점을 내가 느껴.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야. 매일 새로워지는 나. 매일 수학적 관점이 새로워지는 나. 매일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되가는 나. 그래서 아까 그걸 봤던 그 3문항 5문항에 관해서 자신감으로 충만해져가는 나. 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이면엔 당연히 고통이고 슬픔이야. 왜? 그 과정을 견뎌야 되니까. 내 가슴 속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 무수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걸 극복하고, 이 말이 뭔 말이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18년 동안 수많은 타협을 했는데 그 습성, 그 짐승의 습성 말이야, 그걸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걸 일신의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에 미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세요?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어. 미쳐야 미친다. 멋지지 않아? 미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불광은 미칠 광자고 불급은 도달할 급 아니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도달하니? 넌 완전히 미쳐야 돼.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자,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제가 되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결과가 없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고서는 뭔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은 한번 돌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을 할 때도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친 듯이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신, 오일신. 네, 좋습니다. 네, 미친 자가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대봐요. 미친 자. 네. 자, 오늘 주최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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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기장은 제주관광 대학 교수 역사학교입니다.